비록 도원의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마지막 순간 제갈량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었던 유비는 행복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승상의 재능은 조비 따위보다 10배는 나으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는 대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요. 대업, 바로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수도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갈량의 연이은 북벌에도 위나라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기대와 달리 조비가 너무 일찍 죽었거든요. 조예는 조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음에도 신하들을 뛰어넘는 총명함을 발휘하며 나라의 위난에 훌륭히 대응했어요. 결국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고 조예를 포함한 모두가 이제 유비와 제갈량이 없는 촉하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갈량이 극찬한 강류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촉당에서 대장군이 되는 포텐을 터뜨렸으며 장환, 비, 동륜 등 뛰어난 선비들이 국정을 다스리며 촉하는 여전히 대업을 꿈꾸는 듯 했습니다. 그런 촉한에 불현듯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건 258년 황제 유선이 친정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나라 꼴이 맛이 간 건 오히려 위나라 쪽이 빨랐습니다. 4대 황제인 조모가 사마소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최악의 사건이 터진 거였죠. 사마의의 아들 사마소는 조조를 쌈 싸먹는 권신으로 등극하며 위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반을 평정시킨 조조의 위나라라는 간판을 사마소 따위가 바꾸기엔 명분이 없었어요. 게다가 황제의 피를 뒤집어 쓴 만큼 조조 이상의 폐업으로 오명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목표가 바로 촉한 정벌이었죠. 사마소는 전에 없는 치밀함으로 촉한 침공을 착착 준비했는데 종해가 사마소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며 계획 수립에 큰 역할을 했어요. 우선 사마소는 각주에서 배를 만들며 수군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오나라를 공격하는 모양이었지만 사실 이건 페이크고 타겟은 총나라였죠. 사마소가 이렇게까지 하며 촉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 대대로 오보다 촉이 눈엣 가시였다. 둘, 천하통일시 오에서 촉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촉에서 오로 들어가는 게 수월하다. 셋, 병력도 적은데 황제도 역대급으로 멍청하다. 결국 163년 사마소는 이러한 이유들을 내세워 대신들 앞에서 촉한 침공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마소가 직면한 단 하나의 문제는 촉한에 강류가 있단 거였어요. 강류, 한때 옹주 전체를 다 털어버리며 제갈량조차 능가하는 피해를 준 남자. 그 존재감은 위나라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필 촉을 가장 잘하는 등해가 전쟁에 회의적이었던 것도 달리 이유가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에 사마소는 등해를 설득해 촉한 침공전을 본격 강류 맞춤형 전술로 기획합니다. 먼저 3만의 군사를 이끈 정서장군 등해가 강류를 감성과 답중에서 직접 공격해요. 유일하게 강류를 이겨본 적 있는 그에게 딱 맞는 역할이었죠. 마찬가지로 3만을 이끈 옹주자사 제갈선은 무가 교두루 진군의 강류의 퇴로를 막고 무려 10만 군대를 이끈 총사령관 종해가 단숨에 한중을 침공하는 거죠. 다시 말해 촉한 멸망전의 성패는 오로지 강류를 어떻게 묶어두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강류만 제끼면 아무도 우리 본대를 막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유선은 넙죽 항복할 것이라는 게 사마소와 종회의 시나리오였죠. 한편 강류는 강류대로 적을 깊숙이 끌어들였다가 보급난으로 후퇴할 때 공격하는 철퇴식 역습작전을 수립했어요. 기존의 입구를 틀어막는 버티기식 작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이 새 전략은 열세인 총나라가 단숨에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첩보를 통해 위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강류의 이 철퇴 전술은 제대로 작동조차 못하게 되어 그게 다 그 새끼 때문이다. 환관 황후는 점쟁이의 점괘를 근거로 위나라가 쳐들어온단 말은 다 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후의 말을 100% 신뢰하는 유선은 구원군을 보내주긴커녕 태연자약했고 단독으론 수행이 불가능한 강류의 새 전략은 그만 그렇게 파토나고 맙니다. 결국 등해와 부딪힌 강류는 구원군이 오지 않자 후퇴하려 했지만 이번엔 제갈서의 3만 군사가 강류의 퇴로를 차단하고 나섰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안관까지 장서의 급작스런 배신으로 넘어가면서 종해는
강유는 그대로 꿀 빨면서 쭉쭉 밀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강유는 그리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어요. 앞뒤로 고립된 상황에서 오히려 위나라로 진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강유의 움직임에 당황한 제갈서는 서둘러 군을 돌렸지만 앞불싸 강유는 제갈서가 움직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어느새 검각까지 회군한 뒤였습니다. 이 번개 같은 기동전술에 강유를 촉과 분리시키려는 위군의 대전략은 완전히 빠그라졌어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성도에서도 요하와 장익을 원군으로 보냈고 강유는 이들과 함께 검각에서 우주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시작부터 꼬인 걸 오로지 강유의 멱살 캐리로 반전시킨 것이었죠. 이 일이 이렇게 되자 총사령관 종해는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검각은 말이 필요 없는 삼국지의 대표 관문으로서 이따위로 생겨가지고 대군이고 뭐고 완전히 무용지물인 천연 벙커였습니다. 종해가 강유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때였어요. 공우께서는 문무의 덕을 갖추고 세상을 초월한 지략을 품지 않으셨소. 지난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못할 게 무엇이오. 강유가 위나라 출신인 걸 이용한 종해의 회유였지만 강유의 대응은 일십이었습니다. 검각을 우회해 성도를 기습한다. 아무리 답답한 국면이라지만 등해의 이 작전은 콧방귀밖에 안 나오는 황당무계한 소리였어요. 지리도 제대로 몰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까마득한 낭떠러지길을 넘어가겠다는 게 기가 안 차겠어요. 그럼에도 등해는 전격적인 등반을 시작했고 사서는 이때의 행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등해는 은평길로부터 사람이 없는 땅을 700여리나 행군하였다. 산을 뚫어서 길을 통과하고 계곡엔 다리를 만들었다. 작업은 매우 어려웠고 식량 수송은 더욱 심했다. 등해는 모피로 몸을 감싸 산을 굴러내려갔고 장수와 병사들 모두 낭떠러지를 기어오르며 전진했다. 제가 생애 최초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게 자대 배치 받자마자 유격 산악행군할 때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그만 동산 하나 넘는 수준이었는데 등에는 아무튼 등산의 신이 도왔는지 기어이 등에는 은평을 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거짓골로 도착한 곳은 하필 또 강유관이라는 관문이었지만 책임자인 마막이 기꺼이 문을 열어 항복하면서 진정한 촉한의 쌍놈 새끼로 등극했죠. 결국 촉에선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을 긴급 소방수로 투입합니다. 그야말로 촉한의 운명을 건 결전에 그분의 아들이 데뷔한 극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갈첨은 미리 요충지를 선점하지 않는 패착을 저질렀고 한 번의 승리도 있었지만 끝내 대패 적진으로 돌격해 장렬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37세, 함께 전사한 아들 제갈상은 19세였습니다. 구세주가 돼줄 것만 같았던 제갈량의 아들이 전사하자 성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검각을 지키던 강유도 황급히 구원에 나섰지만 이미 성도는 어디로 피신할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선이 향락에 빠진 걸 질타하기도 했던 광록대부 초주가 항복할 것을 건의합니다. 어차피 또 위나라에 항복하게 될 테니 두 번 할 것 없이 그냥 여기서 하자 이거였죠. 아주 일리 없는 소리도 아니지만 문제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초주 하나뿐이었단 겁니다. 동시대 다른 사람들의 평가처럼 아싸리 그냥 성문만 걸어잠가도 등해군은 제풀에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환관과 점쟁이의 말을 믿고 안락함만을 꿈꿨던 암군 유선은 등에 관을 묶은 채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유선과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 행동을 치욕스럽게 생각해 후궁 이소희가 자살했으며 아들인 유심은 가족을 죽인 후 유비의 종묘에서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선은 강유에게 나 항복했다, 너도 항복해 라는 편지를 보냈고 강유와 부하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검을 들어 바위에 내리치고 맙니다. 족한 멸망전에서 활약한 주인공들은 씁쓸하리 많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쭐이 하늘을 찌르던 등해는 종해의 모함으로 긴급 체포된 후 낙양으로 압송되던 중 억울하게 살해당했어요. 정작 야심을 품었던 종해 역시 등해 꼴이 날까 염려한 부하들이 하극상을 일으켜 뭐 해보기도 전에 죽고 말았죠. 이 과정에서 종해를 꼬드겨 난을 일으킨 후 최후엔 그를 죽이고 촉한을 부활시키려 했던 강유 역시 홀로 위나라 병사 대여섯을 죽이며 분전
운전했지만 끝내 온몸이 난자당해 최후를 맞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모든 걸 기획했던 사마소였어요. 사마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히 등해를 체포했고 팍팍 밀어줬던 야심과 종에도 제풀에 고꾸라지면서 아무런 뒤탈도 남기지 않게 됐죠. 마침내 사마소는 진왕에 올랐고 천하의 저울추는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안락공에 봉해진 촉황제 유선은 태연히 웃고 마시는 게 오히려 황제일 때보다 더 즐거워 보이는 듯 했고 위촉 모든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남은 생을 안락하게 보냈죠. 장서와 마막의 어이없는 배신, 제갈참의 판단 미스, 그리고 유선의 항복. 이 모든 일들이 마치 홀로 고군분투하는 강류를 비웃는 듯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필사적이었기에 그렇기에 더더욱 애잔한 강류를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촉한 멸망전은 강류로 시작해 강류로 끝난 가장 치열했던 수싸움의 장이었습니다.